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었다. 선진국 사람들 대부분이 가족을 꼽았다. 한국인만이 물질적 풍요라고 대답했다. 돈의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균형 잃은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마음의 눈이 저울이다. 국가 소멸 위기의 한국, 우리 마음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깊은 산 중에 꽃으로 장엄된 세상이 있다. 도량이 그대로 화장 세계다. 와, 여기가 진짜 일출 명소라고 할 만한 곳이네요. 저쪽에서 해가 뜨는 거겠죠? 여기서 일출을 맞이하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해가 뜨는 곳은 뭐 위나 아래나 어디든지 간에 다 멋진 풍경일 텐데 왜 꼭 이곳이 일출 명소일까요? 그 같은 해 뜨는 풍경이라도 주변 풍경에 따라서 180도 감흥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기 우뚝 서 있는 두 소나무가 멋지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풍경하고 가족이 없는 사람의 삶의 풍경은 전혀 다르니까요. 맞아요. 저야말로 가족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감흥이 다르니까요. 네. 절 주변이 온통 꽃밭이다. 1년생이든 단연생이든 식물은 종족 보존을 위해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홀로 피어있는 꽃도 정말 아름답지만 이렇게 꽃밭을 이루고 있으니까 네. 정말 장관이네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아기들 보고는 아기들 예쁜 아기들 보고 다 그 사람꽃, 인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꽃을 보면은 너무나 행복하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네. 꽃처럼 아름다운 것이 바로 아기들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꽃, 꽃보다 아름다운 아이들이다. 저출생 현상에도 건재한 아이들의 세상이 있다. 오늘요, 차를 마시는 예절을 배우는 달의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에 1시간 있죠? 맞나요? 그래서 오늘도 차를 마실 때 차 마시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불교 유치원의 특성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다도 시간. 다기를 다루는 솜씨가 음전하다. 단순한 흉내내기가 아니다. 어떻게 찻잔을 들고 어떻게 마시는지. 스님을 보고 따라하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다도 예절만이 아니다. 차분함을 몸으로 익힌다. 차 마시기 놀이는 훗날 차 한 잔의 여유가 될 것이다. 허리 쭉. 맑은 종소리와 함께 아이들은 저마다 허리를 펴고 눈을 감는다. 몸을 쉬고 마음을 쉬는 연습이다. 계속 눈을 감고 숫자는 세지 않고 잠시 바른 자세로 쉬겠습니다. 어린 시절 몸으로 익힌 명상은 평생의 자산이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나 생각을 했을 때 명상이 가장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명상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잘 앉아 있을 수 있게 된 거는 6세 때 몸으로 하는 명상을 해서 집중력을 기르고 그 다음에 7세 때는 차를 마신 예절과 함께 또 명상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저희가 괴로움의 원인이 본인의 마음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 조절을 스스로 하게 되면 이 명상을 통해서 알아차림도 되잖아요. 계단만 오르면 천년숲이 펼쳐진다. 숲 체험과 자연 친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야외 교실이다. 흙을 밟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신기하다. 눈으로만 보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자도 써 있어요. 모자 쓴 도토리도 친구고 숲에서 만난 미물 생명도 친구다. 밖으로 나온 지렁이가 마르지 않도록 지렁이 친구를 위해 집을 지어주기로 했다. 아이들은 관찰하고 경험한다. 어린 시기에 정말 많은 경험들이 우리 안에 남아져 있고 그것이 기반이 돼서 성인이 됐을 때 관계 맺기라던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정서 조절하는 것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유아 시기에 정말 불교나 아니면 명상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면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숲을 느끼고 체험하는 또 다른 시간, 숲명상이다. 자연 소리를 한번 집중해 볼 건데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수인을 맺고 고요히 집중한다. 길이 스치는 소리는 어떤지 한번 집중. 유치원생이지만 좌선이 어색하지 않다. 단정하게 앉아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 명상하면서 차분한 마음에서 편안한 느낌. 편안한 감정. 부처님들이 하니까. 부산 지역 어린이 법회 활성화에 모범을 보인 홍법사다. 극단적인 저출생의 여파로 어린이 법회 아동 수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어린이 법회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님의 법문은 물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여유가 없거나 지금은 이제 완전 주 5일제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격주로 하여튼 그때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그때 한 200~300명씩 막 아이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절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나 법회나 이런 것도 전통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사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절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다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린이 쪽에는 하여튼 무한히 관심을 가졌고 우리가 구호처럼 외친 것이 뭐냐면 국가의 미래도 어린이에게 있고 불교의 미래도 역시 이 어린이에게 있다. 출생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변하지 않는 진실은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이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은 숨은 재능을 개발해주기도 한다. 저도 이제 어린이 때부터 어린이 이제 법회하고 이렇게 문화관 활동을 하면서 자랐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나 아니면 뭐 즐겁거나 어떤 감정이 들더라도 절에 왔을 때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어릴 때부터 오면서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게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절은 근엄한 공간이 아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즐거운 문화 공간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불교를 경험한다. 안녕하세요. 옳지. 부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야. 엄마가 된 경화 씨도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 홍법사에 다녔다. 어린 경화 씨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도 어머니였다. 자식이 부모 되어도 어머니의 기도는 끝이 없다. 웃겼지? 어색하지? 13년 뒤에. 인도 성지술 아니지 봉사활동 가서 만난 거 아니야? 맞아요.
내가 맺어준 거다 이거. 아니야. 그때 내가 뭔지도 몰랐지만 뭐 봉사하라고 외국 데려갔더니 뭐 그냥 엉뚱한 거 하고 왔어. 그때는 전혀 아니었어. 그때는 전혀 아니었었는데. 아 그렇게 말하더라. 다름살라에 진짜 그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인연으로 그렇게 가기가 쉽지 않아. 어떻게 우리 봤는데 그래. 스님들은 결혼도 안 해보시고 아이도 안 낳아보시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잘 아시는지. 어떻게 아느냐? 네. 내가 이제 동자승 단기 출가했잖아. 네. 15회, 15년 정도를 그것도 시간을 두고 아이들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들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시대가 가면서 다 달라지다. 아직 이제 뭐 3살이라서 잘 모르잖아. 동자승 한 연령이 4세, 5세, 6세, 7세잖아. 4세는 아무것도 몰라. 4세는 아무것도 몰라. 5세는 뭐, 긴가민가 뭐 그런 이래. 6세 정도 되면 이제, 이러면서 생각을 해. 근데 7살이 되면 동자승 7살은 영감이야. 예. 인연은 알 수 없다. 존재조차 모르던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부부가 되었다. 엄마 아빠를 빼닮은 도영이의 오늘 날씨는 쾌청이다. 아직도 서툰 것 많은 초보 부모지만 부모가 아이의 날씨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 열 나요? 네. 열 얼마나 나요? 3분. 3분. 열 3분 난다고 적어놨어? 부부가 행복하고 긍정적일 때 맑은 날씨처럼 도영이도 밝다. 제가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아이를 셋 낳고 싶었거든요. 아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오빠도 3남매여가지고 세 명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셋을 낳고 싶었는데 하나를 낳아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셋까지는 아니어도 둘째는 한 1, 2년 정도 뒤에는 천천히 이제 동생을 만들어줘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도영이를 생각하면은 둘째가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과연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조금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웬만하면 와이프 말이 다 맞으니까 네,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와 세상에. 이거 엄마 아빠 둘이서 처음 여행 갔을 때야. 네? 처음 여행 아닐 테 해외여행 갔을 때. 둘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을 때잖아. 아빠. 불교 인연으로 만났기 때문일까 함께했던 여행지가 불교 국가가 많다. 우리 어렵다. 아빠 봐봐, 아빠 어리다. 이때다 이때 아주. 이때는 엄마 아빠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아직도 기억나. 나 테르메데. 이거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울 아니야? 경이로운 만남이고 최고의 선물이다. 당연한 듯 부모가 되었을 뿐인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 출산을 해보지 않은 사람과 출산을 해본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관점과 가치 내지는 기준은 전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통해서 어쩌면 그 인생이 완성되어진다. 그리고 아이를 키워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부모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아이의 양육이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강화도의 대표적인 관광사찰, 데이트 코스로 유명한 강화도 전등사. 부처님 오신 날이 멀지 않은 4월 초. 봄꽃이 만개한 전등사 도량에 이색 프레카드가 걸렸다. 청춘 남녀를 위한 1박 2일의 만남 템플스테이다. 남녀 20명을 모집하는데 신청자가 폭주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혼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인연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지만 그럴 만한 장소도 시간도 없다. 절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선하신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신청을 했는데 될 줄은 몰랐죠. 17대 1의 경쟁을 뚫고 기회를 얻은 선남 선녀들이 속속 도착했다. 연애 이제 끝난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에 안정적인 직장을 취직하지 못해서 좀 헤어지게 됐고, 직장을 자리 잡고 한 2년 정도 흘렀는데, 직장에 다닐 때는 또 약간 자연스러운 만남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결혼 정력이라고도 생각하고 해서 진지한 마음으로 좋은 분 만나러 왔습니다. 신장에 대해서 잠을 푹 못 잤어요. 근데 설레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 부처님 전에 좋은 등을 달고자 소원 성취 발언을 위해 등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어색한 만남은 부처님께 올릴 연등에 소원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됐다. 천천히 접수하시면 됩니다. 가족의 건강을 발언하고 여친 생기기를 소원하는 솔직한 바람도 적어 넣었다. 축원의 마음을 담아 스님이 직접 연등을 달아주었다. 만남 템플스테이는 2012년에 시작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업이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조금 심각한 편입니다. 더불어서 그 영향으로 절에까지 좀 미치고 있어요. 뭐냐면 스님들의 출가가 좀 적어진다는 거죠. 이제 뭐 다자녀였다가 이제 한두 명의 자녀에서는 사실 출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도 해결하고 더불어서 또 나라의 숙제가 된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우리 복지는 영역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다 해서 복지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동생이 다다음 주에 결혼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더 연애를 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생겨가지고 타이밍이 너무 좋았다 싶고요. 여기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희 형부랑 언니가 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서 형부의 적극 추천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기소개 후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됐다. 게임 룰은 간단했지만 레크레이션 강사의 의도대로 우왕좌왕하는 사이 탈락자들이 생겼다.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빨리 탈락한 만큼 남녀는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게임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다원이 늦도록 불을 밝혔다. 10쌍의 남녀가 돌아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1대1 토크 타임이다.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약간 수줍음이 많은 생각이에요. 그런 편인가요? 내일 아침까지 원하는 상대를 결정해야 한다. 남녀가 서로 일치할 때 만남이 성사된다. 자담은 밤늦도록 이어졌다. 아침이 밝았다. 서로의 마음이 통했을까? 기대 이상으로 많은 쌍이 이루어졌다. 처음 보았을 때부터 끌리는 이성이었다. 여친 생긴다는 소원지를 부처님이 보셨나 보다. 민지님 딱 처음 봤을 때 제가 호감해야 하는 이상형이셔가지고 1대1 차담? 결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이 좀 잘 통했어요.
어제 혼자 걸어왔던 길을 설레는 마음으로 나란히 걸어간다. 한 발짝 옆으로 와줘. 애인이 생기면 해보고 싶었던 다정한 포즈다. 인생샷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근무하는 여건이 좀 비슷해서 같이 쉴 수 있는 날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약간 활동적인 데이트도 많이 하고 싶고 자주 만나면서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몇 명 낳고 싶으세요? 한두 명. 한두 명? 네. 저는 2명 정도 낳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브라트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브라트. 자, 하나, 둘, 셋. 참가자가 모두 불교인은 아니었다. 불자가 아닌 분들도 불교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모든 종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적인 윤리를 계율로 지키고 있어요. 제가 애들에게 가르치는 거짓말하지 마라,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출가자는 물론이고 제가자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 다시 말해 불자가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계율이 있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라든지 거짓말하지 말라라든지 하는 등의 계율이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뭔가요? 불살생이요. 생명을 죽이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인데 지혜와 자비를 닦는 첫 번째 덕목이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인 거죠. (2024) 불교도 대회에서 수계식이 있었다. 합송하겠습니다. 원컨대 대덕 큰 스님께서는 청정계를 주시옵소서. 자비로 옆비 여기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국민 5계다. 개는 나고 죽는 어둠 속의 등불과 같고 고통받아 건너는 배와 같고 병자에게 좋은 약과 같고 혼탁한 물을 맑게 하는 수청수와 같습니다. 이제 국민 5계에 대해 설합니다. 첫째, 불살생, 살생하지 말라는 국민 1계로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자입니다. 계를 받는 이는 연비를 한다. 불에 지지는 고통이 있더라도 계를 범하지 않겠다는 맹서고 서약이다. 계는 나쁜 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다. 계를 잘 지키면 마음에 어두움이 없다. 자책과 두려움이 없다. 일반 사찰과 분위기가 다른 특별한 도량이 있다. 태중에 들었으나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난 태아령 천도 도량이다. 작은 석불상은 태아령 석불이다. 살아있는 아기를 목욕시키듯 저마다 태아령 석불을 씻긴다. 아기를 품에 안듯 소중히 감싸 안고 삼도천을 돈다. 잉태한 생명을 맞이하지 못한 엄마의 안타까움이고 참회다. 오래전 낙태를 했다. 저희 아저씨를 처음에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남편이 그냥 좋았어요. 젊은 나이고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 혼전 임신을 하게 됐어요. 너무 어렸었고 철이 없었고 키울 여건도 상황도 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 아프게도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아이인데 5개월쯤 됐는데 갑자기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술하고 아이를 화장시켰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죄의식 없이 그냥 엄마 알면 아빠 알면 실망하실 거야 하는 그런 마음에
그냥 낙태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큰 악업이 혹시 제 아들에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제 아들이 아픈 것은 아닌가.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사라져간, 그래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떠돌고 있을 그런 어떤 아가들의 넋이 좋은 인연으로 환생하기를 늘 바라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번 진행되는 태아영가 천도제의 막제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의 추정에 의하면 하루 낙태 건수 3,000건, 연간 110만 건이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출산율 꼴찌요, 낙태율은 1위다. 아이가 생겼다고 무조건 낳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산을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명은, 부모 자식의 인연은 지운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지만 태어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 부모잖아. 또 어마어마한 숫자를 낙태를 많이 했어요. 저도 놀랬어요. 10명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10명, 20명, 30명 한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여기서 내가 태아영가 여기 하는 사람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숫자겠어요. 낙태는 내 자식의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그 업은 따라다녀. 생명을, 나한테 주어진 생명을 없앤다면 우리가 무엇에 행복하고 앞으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진즉에 불법을 만났더라면 어리석은 죄업은 없었을 것이다. 봉은사에서 특별한 문화행사가 있었다. 선명상의 밤이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명상이다. 빌딩숲에 둘러싸인 도심 사찰이기에 명상은 더 간절한 것인지도 모른다. 잘 조성된 둘레길도, 노천 카페 같은 쉼터도 마음을 쉬고 명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다. 선명상의 밤은 미륵광장에서 개최됐다. 좌종에 이어 죽빗소리가 이어졌고 미륵광장은 정적 속에 침잠했다. 서구 유럽에서 시작된 명상붐은 보편적 문화로 확산되고 있다. 2010년대까지를 보게 되면은 확실히 백인의 대학을 나온 여성분들이 명상을 많이 한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좀 많았어요. 근데 이 10년도에 여러 학계에서도 그렇고 움직임이 명상을 왜 이 사람들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명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흑인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 히스패닉 계열의 커뮤니티에 명상이 좀 많이 소개가 되면서 지금은 정말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많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요한 광장에 싱잉볼이 울렸다. 명상법은 다양하다. 깊게 사유하고 성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맑은 소리와 춤과 음악, 바느질까지도 마음을 지금 여기에 묶어주는 일체가 명상이다. 젊은이의 거리 홍대 근처에 있는 저스트비 홍대 선원이다.
수행 놀이터란 간판이 눈길을 끈다.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지만 일반 사찰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저스트비 홍대 선원은 해외 젊은이들에게 더 잘 알려진 게스트하우스이기도 하다. 홍대 선원 스님들이다. 5층 법당에선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동안거 결제식이 여법하다. 불상은 작고 법당은 정갈하다. 좌선뿐 아니라 요일마다 각종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우리 모토가 글로벌 수행 놀이터거든요. 요새 청년들은 전 세계에 많이 다니잖아요. 제일 재밌는 곳이 게스트하우스더라고요, 저도. 게스트하우스 컨셉을 적용을 시켜보자. 그래서 청년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특히 요새 이제 명상이 트렌드화 되고 있으니까, 명상과 게스트하우스를 접목을 시킨 거예요. 명상 자체가 지금 여기에를 잘 사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된 방법이 없어요. 여행으로 왔다가 한국이 좋아 홍대 선원 스텝이 된 안토니아. 오늘 담당 업무는 청소다. I wanted to learn or to live in a new culture that's different from mine. I wanted to experience new things, find myself, and learn about a new culture, a new language. And I also get to learn a bit more about Buddhism, which I'm really interested in to learn more about. 남자 게스트룸 청소는 제레미가 담당하고 있다. 화장실 청소도 제레미 몫이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 뮤지션이기도 하다. I changed many things about myself. And now when I get some problems, I can solve by myself and I can be more calm in the situations. And also I can think positive, more positive than before. So it's helped me a lot. And specifically, the meditation has helped me a lot. Yeah. 차를 대접하고 차담을 나누는 티 텐더는 스님과 스태프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전 세계 청년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호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이 문제라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지금 가능성에 이 한류와 이 청년들의 이 만나는 접점들, 이 문화를 소통해가면서 이거를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은 자연스럽게 그 문제 해결을 된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길이 잦아진 곳,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사다. 접근성도 좋고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불교 문화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계사는 33관음 성지 가운데 하나다. 관음전 인등이 독특한 손 모양이다. 손바닥에 눈이 있는 관세음 보살의 천수천안이다. 한국의 관음신앙은 역사가 깊다. 현재까지도 가장 인기 많은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다. 관세음 보살은 화려하면서도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조성되곤 한다. 흔히 33관음을 모시기도 하는데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33응신을 말한다. 뒤쪽에는 각각 과거, 현재, 미래의 33관음들을 모셔서 그렇게 99분을 조성을 하고 주불로 관세음보살을 모셔서 그렇게 100분을 조성했었습니다. 누구나 봤을 때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운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하는데 아주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불상은 대부분 아름답게 조성한다. 최고의 도는 아름다움과 통하기 때문이다.
불상 중에서도 관세음 보살상은 특히 여성적 아름다움이다. 중생의 어머니이기 때문일까?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은 언제부터 여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나? 7세기 후반 무렵입니다. 그러면 왜 7세기 후반 무렵에 남성성을 지닌 관음보살을 포함한 보살상이 어떻게 해서 여성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점인데요. 그때가 측천무 제위시기거든요. 측천무로 인한 여성의 권위 상승,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인도에서 7세기 후반 무렵에 힌두교의 여성 신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들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런 여성 신들이 만들어지는 힌두교의 영향이 중국에 들어와서 혹시 여성화를 띠게 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여성화를 바라봅니다. 삼국유사에는 관세음 보살이 아이를 점지해주고 버려진 아이를 수호하기도 한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이 모성애로 표현되는 것은 동아시아의 특징이기도 하다. 지금도 한국에선 여성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불자들이 수시로 독송하는 천수경에 보면은 칠구지 불모 대준제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관세음 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7억의 부처님을 낳은 보살님. 그러니까 수많은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죠. 실제로 부처님을 낳았다는 의미는 아니겠고 어떤 의미인가요? 대자 대비의 화신인 관세음 보살님이 부처님을 낳았다는 건 자비의 완성이 곧 부처이고 자비가 곧 부처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 관세음 보살님의 그런 자비심에는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저에게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심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아이에게 부모는 관세음 보살님이시죠.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부처를 키우는 것이고 보살을 키우는 것이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네요. 그렇죠.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거죠. 보살처럼 거침없고 적극적인 엄마들이 있다. 신새벽, 공원 주차장에 가족들이 모였다. 아이스박스 언니 여기 실었거든요? 우리 신랑이? 자기 아이스박스 실었지? 이 안에 있어. 언니 거기 뭐 담아야 되죠? 안녕하세요. 강화도에 다둥이 클럽이라고 있거든요. 다둥이 그 가족들이 모여서 다둥이 클럽이라는 그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번에 엄마들이 아이들만 데리고 강원도로 일주일 살기를 가는 거예요. 자, 아빠들 안녕. 아빠와 함께해도 쉽지 않은 다둥이다. 엄마와 자녀들만 떠나는 장기 여행이다. 쌀이며 생수 등 무거운 식재료는 숙소로 택배 주문했지만 아이들이 많아 대형 캐리어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얕은 해변을 찾아 고성까지 올라왔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3살 꼬맹이까지 섞여 있다. 평소에도 자주 만나 어울리는 아이들이다. 모두가 형제자매처럼 큰애들이 동생들을 챙긴다. 집에서는 계속 애들 보고 그래야 되는데 같이 있으니까 같이 보고 또 이렇게 애기들대로 재밌고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재밌고 돌아가면서 배불러 있었던 것 같아요. 셋째 했을 때 그다음에 또 언니 그다음에 또 저기 있는 성희 언니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내있었던 것 같아요. 성희 오빠.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신발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아이들에겐 무엇이든 장난감이 될 수 있다. 방마다 아이들 끼리끼리 어울려 시간을 즐긴다. 우유를 엎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아이들만 해방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신없는 거를 정신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게 항상 집에서 일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정신없지가 않아요. 늘 있던 일. 거기에 오히려 친구들끼리 잘 놀고 엄마들도 또 친구들끼리 잘 놀고 그러니까 윈윈. 서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족끼리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 여럿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같이 할 수 없으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커서 이 사랑이랑 사람들을 어울려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히려 하나일 때보다 지금이 더 안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힘든 부분도 있지만 행복은 진짜 100배 이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둥이 클럽의 모자 여행이 끝나고 몇몇 가족은 장소를 옮겨 아빠들과 합류했다. 하루는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두 번째 날부터는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고 이제 불도 꺼져 있고 하니까 조금 애들 보고 싶기도 하고 생각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빠와 함께하는 바다는 또 다른 분위기다. 구명조끼 챙겨 입히고 안전선 가까이 제법 깊은 곳까지 나갔다. 엄마들이 그렇듯 아빠들에게도 내 아이 남의 자녀가 따로 없다. 아이들과 떨어져 지낸 며칠의 허전함이 채워진다. 아이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휴가이고 부부의 삶이다. 친구들과 여행 온 소녀들처럼 엄마들이 포즈를 취했다. 엄마 껌딱지 로운이가 끼어든다. 사진 한 장 마음대로 찍을 수 없는 다둥이 엄마들. 결국 아이들과 함께하는 단체 사진이 됐다. 되게 좋아요. 애들도 이렇게 어울리면서 그런 것도 더 배워가는 것 같고 저도 원래 저는 하나였는데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애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또 낳고 싶다 그래서 둘째도 낳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긴 여름해가 기울고 아이들이 바다에서 나온 뒤에야 다둥이 부모들의 여유로운 시간이다. 네! 아이들이 잘 노니까는 재밌긴 뭐 밥을 먹어도 힘들 게 없었던 것 같아.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을 텐데. 너무 잘 먹었어요, 뭐. 즐거우셨어요? 외로웠어요? 아빠들? 나는 너무 애들이 보고 싶으니까.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임신부터 육아까지 함께하고 있는 더없이 소중한 육아 공동체고 친밀한 관계다. 든든한 아빠가 야 든든해. 아니야, 덕식이 형이. 덕식이 얘기한 거지. 내일도 화이팅 하시고. 화이팅! 하나, 둘, 셋. 신남매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호예요. 누나는 22살이에요. 아이에게 엄마는 최고의 존재다. 셋째를 계획하고 있는 유찬 유호 엄마입니다. 강한 같은 클럽 중심 문물림입니다. 첫째 1년차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들이 있어 엄마도 성장한다.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관계다라는 것. 그리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최고다. 어떤 사회적으로 내 삶의 어떤 가치의 중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능력과 사회 인정이라는 것 자체는 정말 발전 중심 사회가 우리에게 강제한
허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들이 삶의 주인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내 삶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허수아비다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명제는 네가 부처다, 당신이 부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군요. 네, 지금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아도 당신 안에 이미 지혜와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굉장한 자기 긍정이군요. 지금의 자기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기의 능력을 한정짓지 말라는 거죠.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판단이 스스로를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하는 가장 큰 독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남의 견해가 마치 자기 생각인 양 여기는 것도 주의겠군요. 맞아요. 자기를 믿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자신의 색깔과 향기로 자기답게 살아갈 때 저출생 문제는 물론이고 한국의 미래가 밝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의 부모님들, 현재의 부모님들,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축원 올립니다.